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호준 박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몸에 좋으니까 매일 챙겨 먹어야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 89세 어르신 한 분이 건강을 위해 복용하던 고용량 비타민 D 때문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무려 40만 명을 20년간 지켜본 대규모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신 분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024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 성인 39만 명을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복용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연구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20년이라는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그것도 39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타민 A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시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간경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심부전이 올 수 있고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에 잘 녹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비타민C도 과다 복용하시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철분 흡수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철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년층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감소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독성 물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죠. 또한 중년층은 보통 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종합 비타민이 이런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 3명 중 1명이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드시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고함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평소보다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메스꺼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또 피부가 전보다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심해지셨다면, 그리고 옆구리 쪽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 복용을 멈추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라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타민 A는 하루 권장량이 700마이크로그램인데 상한선은 30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이 10마이크로그램이고 상한선이 100마이크로그램이죠.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이 100mg이고 상한선이 2000mg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이 권장량의 몇 배, 때로는 수십 배가 넘는 고함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함량, 메가도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필요해서 드셔야 한다면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알만 드시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성분이 중복되어 과다 복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복용하시다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새로 처방받은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세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높게 나오시거나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음식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들은 평상시 드시는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필요하시다면 키위 한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85%를 채우실 수 있어요. 딸기 대여섯 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고요. 브로콜리 10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90%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시거나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 노른자나 버섯류를 드셔도 좋고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 내가 정말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보다는 부족한 것만 개별적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만 부족하시다면 비타민 D만 따로 드시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다시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시고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챙겨보세요. 비타민제에 의존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명상이나 요가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것이 어떤 비타민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지금 복용하고 계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의사 선생님과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양사 선생님과도 상담하셔서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 과다 복용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층은 신장과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권장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공적인 영양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말 필요하시다면 혈액 검사 후에 부족한 것만 개별적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비타민 알약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건강 보장책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라벨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중년, 행복한 노후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